우리가 정비례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뭐를 배우냐면 정비례 정의를 배웠다고 그랬죠? 정비례 정의가 뭐였었나요? 뭐 또 넘겨봐.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가면 y도 똑같이 2배, 3배 늘어가는 이 관계가 정비례였죠. 그 정의를 배우고 나면 두 번째 뭘 배우냐면 정비례 관계식을 배웁니다. 정비례 관계식은 y는 숫자 곱하기 x인데 이걸 책에서 이제 숫자 곱하기 x를 쓸 수는 없다 보니까 보통 책은 이렇게 써놨죠. ax. 이 a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숫자입니다. x 앞에 곱해진 숫자. a는 문자 아닌가요? 여기서는 숫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1이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5가 올 수도 있고 어떤 숫자가 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이제 정비례 관계식. 이걸 배우고 나면 이제 세 번째 단계 우리는 그래프를 배웁니다. 그럼 그 정비례는 이 x하고 y가 어떤 관계를 맺을 텐데 그 관계를 그냥 식으로 보기는 좀 불편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그림으로 그리면 이들의 관계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정비례 그래프는 제일 처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원점을 지납니다. 정비례는 y는 3x든 y는 마이너스 2x든 어떤 정비례 식이든 간에 얘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고요. 두 번째, 그래프 모양이 직선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정비례 그래프의 특징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정비례는 이 a가 양이 됐든 음이 됐든 항상 정비례를 그림을 그리면 원점은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의 모양이 돼요. 근데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크게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x축이고 얘가 y축인데 원점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근데 저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꼭 저런 모양만 있진 않아요. 이게 x축이고 얘가 y축인데 원점이 여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점은 지나가는데 위에는 얘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는 정비례 직선일 수도 있고 얘는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을 지나가는 정비례 직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럴 때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걸 좀 자세히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려지면 얘를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y는 예를 든 겁니다. 2x 잘 봐봐.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x에다가 y에다가 적당히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요. 근데 이건 점점점 뭐예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숫자를 대입할 수 있는데 좀 계산하기 편하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한 숫자를 가지고 x에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 집어넣어 봤어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가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나오죠. 0 집어넣으면 0 나와요.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됐니?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원점이에요. x0, y0 원점. 이 점. 얘는 누군가요? 얘는 누군가요? 얘는 누구예요? 점을 찍으면 몇 컴마 몇? 1, 2. 그럼 오른쪽 한 칸, 위로 두 칸이니까 여기쯤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1, 2 여기를 지나가요. 얘는 2, 4 x2, y4니까
이쯤은 지나가겠죠? 이쯤은 지나가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왼쪽 한 칸, 밑으로 두 칸. 여기. 근데 이거는 점으로 찍는 게 아니고 이 안에는 이 xy에는 무수히 많은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런 숫자만 집어넣는 거는 계산하기 편하려고. 그럼 이 사이에는 이 점들 말고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하고 그 무수히 만드는 점을 이으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이런 모양의 1, 4와 3, 4를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셨어요? 어쨌든 저는 노력이 가장하죠. 안 졸아 보려고 이렇게 힘쓰면. 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는 지금 1, 4와 3, 4 방향으로 지나가는 이유는 이 a 값이 뭐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는 a가 양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a가 뭐죠? a가 뭐였냐면 잘 보세요. 이게 a입니다. x 앞에 있는 숫자. x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가 되면 지금처럼 1, 4와 3, 4 분면을 지나가요. 왜요?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점을 가지고 찍어보니까 저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점의 흔적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네. 자, 이번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밑에 거. 이번에는 y는 2x 말고 마이너스 2x를 한번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2x. x 앞에 있는 숫자가 음수가 된 겁니다. x 앞에 있는 숫자가 음수. 그럼 여기도 똑같이 x하고 y에 적단수를 집어넣어요. 근데 정말로 많은 수가 존재하는데 다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한 거.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2가 되죠.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이 지나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점을 찍습니다. 근데 아까 위에서 한번 찍는 방법을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바로 찍을게요. 0,0은 여기고요. 마이너스 1,2입니다. 왼쪽 한 칸 위로 두 칸, 왼쪽 한 칸 위로 두 칸, 여기쯤을 지나가요. 1,2, 1, 마이너스 2, 오른쪽 한 칸 밑으로 두 칸, 여기쯤을 지나갑니다. 예, 2, 마이너스 4, 오른쪽 두 칸 밑으로 네 칸, 여기쯤. 근데 이동 경로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지나갈 것 같으냐면 왠지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그림이. 그렇죠? 무수히 많은 점들 다 찍어서 그린다면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을 찍는다면 이렇게 직선 위에 놓이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이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 말하고 있냐면 정비례는 y는 ax라는 관계식으로 써지는데 이 a 값이 0이 아니어야 됩니다. 0이 아니어야 돼요. 얘가 0이 되면 y는 0 곱하기 x, 이거 뭐가 되죠? y는 0이 돼요. 됐니? 그럼 y는 0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y는 숫자 곱하기 x꼴이 아니라는 얘기죠. 숫자도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고 0 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0이 아닌 상태로 숫자 곱하기 x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꼴일 때 이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크게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a가 0보다 크다, a가 양수이다. 이것 a가 음수이다. 아셨습니까? 주인이가 잘 들어야 좀 이따 문제 푼다. a가 양수일 때는 좀 전에 우리가 그려봤죠? 결론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a가 양수가 되면 1, 4와 3, 4 방향을 지나며 그래프가 점점 방향상 오른쪽 어디로 가죠? 위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오른쪽 위로 가잖아요. 오른쪽 위로. 자, 오른쪽 위로.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죠? 근데 오른쪽이라는 거는 x가, 오른쪽 왼쪽은 x가 결정하죠. 위 아래는 y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x가 커진다는 뜻이야,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커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y는 위로 간다는 뜻은 같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책에서 표현해요. x값이 증가하면 x가 커진다는 뜻이니까 y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그림으로 보면 오른쪽 위로 간다 라고 말해줍니다.
괜찮아요? 아셨죠? 네. 4번은 나중에 합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A가 음수가 되면 아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음수가 되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면서 2, 4와 4, 4를 통과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느 쪽 가죠? 2, 4와 4, 4를 지나가며 오른쪽 아래로 가죠.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따라 그려보세요. 그럼 당연히 내 손이 아래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리는 거의 핵심은 오른쪽으로 그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일단은 오른쪽으로,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됐든 간에 오른쪽으로 그리는 습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릴 때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 그럼 이건 증가함수예요. 근데 오른쪽 아래로 간다? 오른쪽 x가 증가할 때 아래로 간다. y는 작아진다. y는 아래로 간다. 작아진다. x가 증가할 때 y는 작아진다. 감소한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x가 증가할 때 오른쪽 y는 감소한다. 아래로 간다. 아셨습니까? 좋아요. y는 3x 얘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지나가죠? 일단 얘는 무슨 비례예요? 정비례. 정비례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뭐를 지나는 무슨 모양?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일단 원점을 찍어야 돼요.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크게 몇 종류? 두 종류. 근데 그 두 종류 중에 x 앞에 수가 양수니까 어느 쪽으로? 몇 사분면? 1, 4, 3, 4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래서 얘는 오른쪽 위로. x가 커질 때 y도 커진다. 됐나요? 그럼 y는 마이너스 5x. 이거 무슨 비례예요? 정비례야. 정비례니까 뭐를 지나는 무슨 모양?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 근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모양인데 x 앞에 있는 숫자가 양이 음이에요. 음이면 몇 사와 몇 사분면? 2, 4와 4 사분면. 됐죠? 그럼 그래프가 오른쪽 어디로 가죠? 아래로. 오른쪽 x가 커질 때 아래로. y는 감소한다. 됐니? 뭘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네요. 자, 이제 4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4번 설명드립니다. 잘 보세요. 4번에 있는 내용이, 이거는 뭐죠? 여기 앞쪽과 뒤쪽에서 4번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y는 2x의 그래프를 그리라면 쟤는 원점을 지나죠? 정비례니까요. 얘는 근데 x에 1 집어넣으면 y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1,2를 지나갑니다. 대략 여기쯤 지난다고 봅시다.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두 점을 그냥 이으면 되잖아. 직선은 두 점만 있으면 당연히 그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정비례라 무조건 원점은 지나갈 거고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xy 순서쌍을 통해서 지나는 그래프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됐니? 이게 y는 2x야. 됐나? 근데 y는 색깔을 분리해서 y는 4x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얘도 무슨 비례죠? 정비례예요. 당연히 원점을 지나갈 겁니다. 근데 얘는 x에 1 집어넣으면 y가 얼마 나와요? 4 나와. 1,4를 지나가네? 그럼 똑같은 x에 1을 집어넣으면 얘는 2가 나왔고 이번에는 4가 나와야 되니까 이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야 내가 그리는 직선이 나오니까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누가 좀 더 그래프가 급한가요? 급하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좀 더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뜻이죠. 경사 급하다. y는 2x보다 y는 4x가 좀 더 경사 급합니다. 이거를 뭐라 표현하냐면 y축에 가깝다 라고 표현해요. 이 노란색보다 이쪽 부분이 좀 더 y축으로 많이 붙어서 간다는 뜻이죠. 알겠니? 자, 그럼 연습해보자. 이거 한번 맞춰봐, 니네가. y는 x, y는 1번, 2번, 3번. 자, 이 그래프를 우리 이제 그려봤더니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1번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누구랑 짝지어지는 거죠? 2번, 3번. 여기는 1번, y는 x는 이 그래프 중에 누구랑 짝지어지는 거예요? 기역. 2번은 니은. 3번은 이렇게 돼요. 왜죠? 여기 있는 숫자보다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 있는 숫자보다 여기 있는 숫자가 절대값이 크기 때문이에요. 숫자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y축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됐니? 그럼 봐봐. y는 2x를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그럼 y는 마이너스 4x는 대략 어떻게 그려질까요? y는 마이너스 4x면 양이야, 음이야? 음이잖아. 그럼 몇 사와 몇 사를 지나야 되죠? 2사와 4사 쪽인데 얘보다 얘가 절대값이 2의 절대값보다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절대값은 숫자는 이쪽이 크지만 양이니까 절대값은 이쪽이 크죠. 그럼 절대값이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보다 좀 더 y축을 많이 붙어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2사와 4사를 통과하면서 좀 더 y축이 많이 붙는 형태로 간다는 뜻이지. 이 말 이해됩니까? 이 말 이해될까요? 얘는 양수니까 1사와 3사, 얘는 음수니까 2사와 4사긴 한데 2의 절대값보다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오히려 더 y축에 많이 가까운 형태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2사와 4사를 통과하되 좀 더 y축이 얘보다 가깝게 그려지려면 이런 식으로,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됐니? 그럼 연습 문제 드릴게요. 1번 y는 마이너스 x, 2번 y는 3x, 3번 y는 5x, 4번 y는 마이너스 x, 5번 y는 2x. 다음 그래프 중에 y축에 가장 가까운 그래프를 찾으시오. 누군가요? 이 5개 중에 y축에 가장 가까운 그래프.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니다. 지금 정건우가 이상한 소리 한다. 4번은 말도 안 된다. 난 다른 답이라 생각한다. 지훈, 너 몇 번? 너 몇 번? 건우 4번이라고 했는데 너도 4번이야? 결국 4번 너도? 아니 저는 근데 이제 또 4번에 이제 유행해 보이기 때문에 10기 때문에 3번 3번은 안 분해 보여? 아이는 몇 번? 4번. 정답은 정답은 얘가 정답이에요. 왜 그렇죠? 절대값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절대값은 1, 여기 절대값은 3, 여기 절대값은 5, 여기 절대값은 6, 여기 절대값은 누가 절대값이 가장 큰가요? 얘가 그래서 y축이 가장 가깝습니다. 왜 저래 진짜. 자,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빈칸만 치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네, 아까 설명드렸던 건 똑같아요. x에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0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음에 이제 점을 찍는다는 얘기죠. 좌표점 지금 찍고 쭉 이으면 답이 그래프가 나온다. 그런 표현이고. 자, 이런 것들. 자, y는 3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무슨 비례? 정비례니까 항상 원점을 지나죠. x 0일 때 y도 0입니다. 그리고 x에 1 집어넣으면 그래서 왜 1인가요?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숫자가 간단하니까 x에 1 집어넣으면 y는
3. 그러면 저 두 점을 이으면 돼. 0,0은 원점이고 1,3은 그냥 여러분이 대략 표시하는 거죠. 오른쪽 한 칸, 위로 세 칸, 이 점. 얘네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때 이으시면 y는 3x의 그래프가 이 직선 위에 찍혀있는 모든 점들이 y는 3x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 그리시면 y는 3x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y는 3x겠죠. 여기 있잖아요. 우리 y는 3x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다시. 이거 아주 쉬운 거야. 다시 봐. y는 5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저 그래프를 그린다는 뜻은 이게 무슨 비례? 정비례니까 항상 뭘 지나가죠? 원점. 그렇죠. 0,0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찍어야지만 직선이 완성이 되죠. 그래프는 정비례는 직선인데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인가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예요? 오로지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정비례는 그래프가 직선이라며 그럼 직선 그래프를 완성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죠? 2개 필요해요. 2개. 하나 안 된다니까. 직선을 완벽히 그리려면 점이 최소한 2개 필요한 거예요. 더 많으면 좋겠지만 2개만 있어도 돼. 근데 정비례니까 당연히 0,0을 지나가겠지. 어려운 말이야? 나머지 하나 더 하라니까. 선생님 나머지 하나는 뭐 하죠? 아무거나. 얘가 계산하기 편한 거. 근데 1이 편하잖아. 1, 여기 x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얼마 나오죠? 5. 1,5를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른쪽 한 칸, 위로 5칸. 여기쯤에 점 찍으라는 얘기죠. 이 두 점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이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누구의 그래프예요? 이거라고 내가 그린 거. y는 5x. 저 직선 위에는 모든 점이 y는 5x의 그래프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 얘기했잖아. 여기가 지금 0,0, 1,3을 지나는 이거 직선이다. 그게 지나는 직선이죠. 네. 됐습니까? 나머지는 천천히 찍어 보시고 이런 거 있죠? 다음 정비례 관계 y는 ax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상수 a 값을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y는 ax 이 직선 위에 이 그래프 위에 제가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직선 위에라는 뜻은 위아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프에서 위라는 거는 직선 상에 직선에 2,4가 있어요. 그럼 직선 위에 놓인 점이니까 뭐 할 수 있죠? 대입할 수 있어요. 이게 xy 값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x, 그게 맞는 y 값 이란 뜻이니까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 그러면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x에 얼마를 대입해요? x에 얼마를 대입하죠? 2. 야야 어렵지 않아. 이거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어려우면 아무것도 못 풀어. 다시 y는 ax 무슨 비례? 정비례. 근데 이런 말이 나왔네. 2,4가 이 그래프 위에 있다. 이 위에 있다. 그럼 대입하라는 얘긴데 이 순서상은 x가 얼마일 때? 2일 때 y가 4란 뜻이잖아요. 그럼 x2 자리 대신에 x 자리 대신에 2를 대입하고 y 자리 대신에 4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y 자리 대신에 4, x 자리 대신에 2. 그럼 a 곱하기 2죠. x 자리 대신에. 그럼 a 값 구하려면 양변을 뭘로 나누시면 돼요, 이제? 아니지. a 값 구하는데 왜 4로 나눠? a 값을 구하려면 앞에 곱해진 숫자 2로 나눠야 a 값이 나오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여기 2로 나누고 그럼 얘도 2로 나누고 이렇게 약분하면 오른쪽에 a 남고 2분의 4 2. 그래서 a 값은 2가 된다.
자, 다시 한번 잘 봐. 잘 보세요. y는 ax 그래프 위에 이 점이 있답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었죠? x가 마이너스 6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다. 이 값을 우리가 배웠잖아. 여기 식에다 대입하면 된다고. 그냥 가벼운 문제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 점을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돼. 자리 체인지 하는 거야. y 자리 대신에 누굴 대입하죠? 마이너스 3은 a 곱하기 x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6 이거 가로치면 되죠. 그리고 a 값을 구하려면 a 앞에 곱해져 있는 얘로 나누는 거야. a 앞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6으로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6으로. 그럼 얘랑 이렇게 똑같은 소리 약분되고 a가 남고 그 a는 요거 계산하면 돼요. 음수를 음수로 나누면 양수가 되고 6과 3을 약분하면 2분의 1. 그래서 a 값은 2분의 1입니다. 여기 값은 a는 2분의 1이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여기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풀고 그 다음에 과제 그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드렸던 거. 프린트 드렸던 거 정비례 그래프 139페이지 그 다음에 140페이지 141페이지 여기까지예요. 아니네요. 그 뒤에는 142페이지 143페이지 아니야. 이거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다 금방 나오는 거야. 네, 지금부터 해서 내일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절로 갑시다.